좋은 저녁입니다. I24 뉴스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On the Recor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주에 이란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는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에게 이란과의 지속적인 갈등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40일간의 전쟁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이제는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초점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영토, 예멘 내 자국 군대, 그리고 홍해의 유조선에 대한 후티의 지속적인 공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이란 지원 민병대가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 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야드는 계속해서 테헤란과의 대화를 열어두고 있으며 이러한 접촉이 40일간의 전쟁을 끝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말 동안 터키, 파키스탄과 함께 공동 방위 동맹을 결성하는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는 연합 억지력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지난해부터 파키스탄과 전략적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새로운 동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야드는 이란 정권과의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쇼에 다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압둘라지즈 알카미스지. 아라지즈 씨는 저명한 사우디 언론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크네세트에서 연설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직접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압둘라지즈 알카미스 씨, 다시 한번 온 더 레코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언제든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헤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입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워싱턴에 압력을 가하고 미국과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란인들은 트럼프가 대규모 작전, 즉 그가 약속했던 작전을 중단했을 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걸프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에게 이란에 대한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란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둘라지즈. 그들은 오직 사우디아라비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만을 겨냥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항공사와 공항 봉쇄를 해제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티들이 산하공항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우디군에게 예멘을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멘에서 사우디의 입장이 약해진 점과 예멘 내에서 사우디와 남예멘의 다른 세력들 사이의 문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 사우디를 압박하기에 정확히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우디는 후티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티들은 남부에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과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물론 그들을 이용했고 후티의 입장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신호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위기, 그리고 그 시기를 이용해서 사우디와 다른 나라들의 지역 내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후티를 이용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홍해가 있는데 후티가 어떻게 이란을 그들의 게임에서 도우려고 하는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전쟁 초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카드로, 그리고 이란의 강력한 카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걸프 국가들은 이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힘을 알고 있고 이란의 군사력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력한 군사 활동이 아닌 강도가 높지 않은 군사 활동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이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저도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야드의 반응은 최소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한편으로는 리야드는 테헤란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열린 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내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사우디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공개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40일간의 전쟁 동안 최소 한 차례 이란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비공식적으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제거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야드의 이란에 대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리야드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리야드 지도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사우디인들조차도 그 나라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란이 적인지 친구인지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은 사우디인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란인들도 그들을 공격합니다. 또 다른 점은 그들은 여전히 이란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부의 다른 부서, 외무장관이나 총리와도 대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우디를 상대로 한 전쟁 활동 중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곳의 일부 사우디 인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들은 우리가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거나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우디,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를 상대로 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란조차도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가자지구나 남부 레바논에서 그들의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한 질문이고 이상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고 그들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리고 후티족조차도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티족은 지금 다시 예멘에서 대규모 활동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예멘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권력 균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이 적기이며 그들이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은 권력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본 가장 최근의 조치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간의 메카 협정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입니다. 이 협정은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이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란을 겨냥한 메시지입니까?
제 생각에는 파키스탄과 터키의 관계자들은 이 협정이 어떤 나라, 심지어 이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키스탄 군대와 혁명 수비대 간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항상 그들은 중재자이며 이란의 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들을 공격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터키는 이란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석유 거래와 밀수가 군대와 국경 경찰의 눈앞에서 파키스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터키와도 많은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혁명 수비대가 터키와 파키스탄의 다른 세력들과 함께 많은 작전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크고 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 즉 이란이 미국과 좋은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재정적, 경제적 기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란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미래의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협정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키와 에르도안이 가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위협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생각했죠.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그냥 말만 오고 갔죠.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익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와의 거래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말이죠. 그들은 이 협정 전에도 많은 군사 장비를 수출했고 이 협정 이후에도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의 의미는 단지 종이 한 장일 뿐이고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이건 두 나라의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와 경제적 거래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압둘라지즈 과학자들이 있었다면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작년에 파키스탄과 전략적 안보 협정을 맺었거나 맺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진한 건가요? 그리고 그것이 이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후티와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의 민병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심각하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로 얻게 될 것은 억지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우디는.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군사 지원뿐인데 그건 이 협정 없이도 받을 수 있죠. 메카에서 협정이 체결된 날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잔 정유소와 석유 시설을 공격했어요. 아무도 그걸 막지 못할 겁니다. 이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지 않는다. 후티가 하는 거다. 너희는 후티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후티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죠? 예멘 전체를 후티에게 넘기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남부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남겨뒀을 때와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앞으로 누가 후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우디 국경과 남부 국경을 공격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남부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멘의 땅으로 되찾겠다는 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큰 문제라는 걸요. 이란을 다루려면 모든 수니파와 후티까지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레바논 그리고 이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란을 신뢰하거나 이란이 함께 평화를 이루자고 한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터키인이나 파키스탄인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평화를 가져오거나 방어막을 제공할 거라고요? 제 생각에 그는 우리 지역의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거시적인 합의일 아니요. 그건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합의가 있고 많은 동맹, 협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은 뒤 당신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파키스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전쟁이 시작될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습니다. 아무 그래서 일도 이건 주로,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사용하지 않을 그래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은 네. 중재자입니다. 그들은 중재자이고 이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란과 합의가 있고 이란이 공격하면 당신과 파키스탄이 이란과 미국 사이를 중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키스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장군들과 파키스탄 군대에는 시아파가 많고 그들은 이란에 충성합니다. 네, 이른바 동맹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아까 이스라엘을 언급하셨죠? 네,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합니다. 이 협정이 주로 경제적, 재정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라고도 보시나요? 왜냐하면 정말로 10월 7일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봐왔듯이 터키가 매번 이스라엘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예루살렘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 특히 자신들을 이 지역의 신중한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터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 이후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지역의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전략적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그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렇게 했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정상화를 중단했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입장을 평화로 나아가던 것에서 직접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가자를 그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를 이루고 사우디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우디 측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악은 이란입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이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쪽은 이란입니다. 그들은 시아파를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소위 극단적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지역의 극단주의를 물리치고 싶을 때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합의를 이루며 이란의 계획을 저지해야 합니다. 또는 사우디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평화에서 빠지도록 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전체에 좋은 일이지 이스라엘이나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좋고 이 지역의 평화에도 좋습니다. 이란이 핵폭탄을 가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요?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것은 우리는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다른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극단주의에 다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란과 협력하지 않거나 이란이 모든 곳에서 이기고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둘라. 지난달에 핵 문제를 언급하셨죠. 미국과 사우디 간의 민간 핵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명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관성이 분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핵 프로그램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막판 입장 변화에 놀랐나요? 아니면 이것이 입장 변화가 아니었나요? 단순히 처음 발표에서 빠졌던 내용이었나요? 그리고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과 논의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미국 정부, 즉 관계 정상화에 대한 주도권과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아니, 우리는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어디서든 그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가 의회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도 그 계획과 트럼프가 의회에 제출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가 자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에서 미국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협정 없이는 그들과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우디 정부가 자기 국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도 그 프로그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짜가 걸프 없습니다. 국가들이 전쟁과 그 전쟁 수행 방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엇갈리고 복잡한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번 경우, 사우디의 경우에는요. 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호르무즈를 통제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란인들도 우리는 호르무즈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호르무즈 공격에는 많은 싸움이 있었고, 호르무즈는 미국의 권한이나 이란 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과 싸우고 싶어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경제를 장악할 것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특히 이 전쟁에서 트럼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입지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확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의 전략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의 참모들이 그에게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 지역, 특히 이라크에서 이런 극단주의자들과 극단적인 세력을 파괴하고 싶다면 말이죠. 당신은 매우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이 없거나 일관된 전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그렇습니다. 지역을 좌절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극단화된 정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쇼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빠른 질문 코너입니다.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방금 대화를 멈춘 지점과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저는 처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지역에는 실제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좋아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6월 걸프협력회의 GCC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함께 마나마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전략은 없고 오직 말뿐입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고 단합된 의지도 없습니다. 적들과 공격하는 자들에 맞서기 위한 단합된 전선도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전략이 있고 모두가 하나의 걸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GCC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나요? 아랍연맹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의와 말뿐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과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돈. 오직 돈뿐입니다. 진정한 협력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결국엔 네가 나에게 얼마를 줄 건데 라는 식이죠. 이런 상황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해협 건너편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시 GCC 국가들과 다시 공조해야 합니다.
이란에 맞서 좋은 강력한 전략을 세우고 걸프, 즉 GCC 국가들을 사우디 편으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 아주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국가들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정치적 환상을 버려야 하며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네, 압둘 아지즈.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온 더 레코드에서 다시 시청해주세요. 오늘 에피소드와 이전 모든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